아, 그렇게 잘나셨어요? 평생 울어, 100년 동안. 100년. 아인슈타인이 쌍둥이 이론이 있어요. 쌍둥이였어? 왜 콩간다가 나왔죠? 예전에는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알았던 것 어머니, 같은데. 그냥 얼른 쓰시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새해가 되니까 확실히 예쁜 분들을 또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데, 난 뭐야? 태어날 때부터 예쁜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았어. 아, 그러면 언니 태어나자마자 일단 엄마, 그래서 기분이 안 좋지. 언니 동생은 어떻게 했어, 그러면? 태어났는데 우윤혜가 언니야. 걔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하면서 진짜 안구정화를 많이 합니다. 원래 이제 미녀도 아름답지만 이제 매일 보다 보면은 이제 등 돌려야지, 오늘. 그 아름다움이 살짝 이제 질려. 아쉬울 때가 있는데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있는데 또 네. 이런 분이 와주시면은 또 확 살아납니다. 저희 오정이랑 좀 되게 결이 잘 맞고 맞아. 내가 봤을 때 약간 찐친각이야. 사석에서 만나서도 굉장히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분입니다. 네. 저희 최근에 오정TV에서 진솔한 교육관을 풀어주시면서 아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맞아. 분이십니다. 네. 수아쌤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정사입니다. 네, 오늘도 먼 곳에서 아닙니다. 강남은 진짜 아니, 멀어. 그러니까 금방 날도 추운데. 네, 바쁘신 분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바쁜 시즌 아니에요? 너무 바빠요. 그쵸? 네. 왜? 대학 수능 끝났잖아. 수능 끝났지만 이제 뭐 원서 쓰고 논술도 요즘 보지 방학이 않아요? 또 바로 앞이어가지고 국어가 되게 다양해요. 폭이 넓어서 이게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내신 국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요? 한글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다르구나. 아니 이게 왜냐면은 나도 이번에 그 육아 프로그램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대학 갈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 수능이 있었고 이제 수시는 조금 내신 잘 따는 친구들이 가는 비율이 뭐 한 30, 40 정도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수시로 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서 내신을 관리를 관리를. 엄청 잘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방학 때 놀아야 되는데 또 학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신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기 중에 이제 내신 학원을 내신 국어 학원을 가고 네. 그다음에 방학 때는 이제 내신을 안 하니까 이제 수능을 그때는 해야 된다. 수능 그래서 국어를 또 하고? 방학 때는 수능 국어를 하고 예, 요렇게 해서 저희 학원이 이제 방학 때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문법 특강 같은 거나 이렇게 특강 같은 게 또 들어가니까 방학 때는 국어의 문법이요? 네. 국어에 문법이면 뭐가 있지? 뭐가 있지? 비문 같은 국의 거. 음화 이런 건가? 맞아요. 맞아요? 네, 국외음화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뭐 표준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이거부터 쭉 아, 그 하다 수능에 주관식도 나와요? 보니까 안 나와요. 그죠? 다 네, 객관식이죠? 다 객관식인데 이제 중세국어도 배워야 되고 중세국어요? 중세국어는 뭐예요? 나란 말싸미. 예. 아, 그걸 배워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가 어차피 내신을 준비하면 수능 준비하는 게 아닌가요? 도움이 되는데 수능이 작품이 훨씬 더 광범위? 네, 범위가 너무 범위가 넓어요? 많아요. 그래서 내신은 예를 들면 삼위인국을 배웠어요. 그럼 네. 그걸 되게 촘촘히 공부를 해서 네,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깊이 있게 좁고 깊게 배우는 거라면 수능 국어는 난생 처음 보는 작품을 막 해석을 해내고 이래야 되는 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많은 있어요. 작품을 해야 되는구나. 이번 국어 수능은 교과서 비중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교과서보다는 이제 EBS에서 50%가 약간 넘게 네. 출제가 오, 됐어요. EBS. 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는 그 교재가 있어요. 나라에서 그 만든 EBS 거? 네네네 두 가지를 보면 여기서 50%? 수능이 50% 이상 나오게끔. 나머지 50%는 어디서 나와요? 아무도 모르죠. 아, 여러 군데에서. 그러니까 여러 작품을 좀 접할수록 네, 네, 아무래도 조금 당황하는 비율도 줄어들 네, 네. 테고 근데 대충 패턴이라는 것도 있을 네, 테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어 교과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또 되게 여러 가지. 우리 때는 한 가지였죠.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여러 개야. 가지야. 다 다른 게 이제 막 열몇 종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 전범위가 되는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열몇 종에서 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듣도 보도 못한 교과서에도 없는 어떠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디 출판사에 나오면은 아, 또 약간 그치. 편향됐다. 막 여기 뭐 여기 그럴 좀 수도 있죠. 근데- 시끄럽겠지. 네, 그래서 그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그런 작품들 아예 처음 보는 작품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수능 보는 한다면은 그냥 EBS랑 교과서는 안 보겠네.
그렇죠. 교과서에서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렇죠. 수능 국어를 대비하는 그 전략이 네. 그 선생님들마다 또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그게 뭐가 맞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치. 저는 이제 EBS에 완전히 똑같은 작품이 아예 나와 버리니까. 네, 문학 같은 경우에 아예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거를 알면 그 지문 읽는 거나 이런 게 확 빨라지다 보니까 뭐 제자 중에 서울대 간 친구는 어땠냐면 이거를 아예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미 시간이 다 없으니까 아는 거야. 너무 걔가 국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문학 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니까 문학이 똑같은 게 나오면 제목만 보고 막 푸는 거예요. 근데도 다 맞아서 이번에 이제. 국어가 매우 어려웠다던데 수능이. 네, 맞아요. 엄청 네, 어려웠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좀 확 그 지문 읽는 시간을 줄여야 돼서 EBS를 안 보고 가는 건 사실 조금 그래, 굉장히 EBS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 EBS만 보자. 우리 애들은 50점만 맞으면 되니까 EBS만 틀어놔야 돼. EBS를 다 맞는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국어에서 좀 판가름도 많이 나고 문해력이 부족하다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쌤은? 국어가 어려워진 게 문제도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이 실제로 보기에도 우리 때보다 어렵죠. 어려워졌어요? 어렵죠. 우리 때보다 어렵죠. 난못 풀어, 나는. 왜냐하면 그래. 이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비슷한 수준을 내기가 약간 어려워요.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국어에서 다룰 정도 그냥 이해가 되면 풀 수 있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배경 지식을 완전히 외우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 어렵다. 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용 자체가 되게 깊이 있어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보는 친구들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왜 저는. 이렇게 변별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렇게 안 그래도 애들은 줄어들고 대학은 너무 넘쳐나는데. 맞아요. 그치만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바늘구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교육은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주려고 더 하니까 어려운 애들은 거구나.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기출 다 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네 사이에서 변별력을 주려면 또 업그레이드. 아이고야.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진짜 댓글 반응이 너무 좋았어. 맞아요. 약간 되게 보석 같은 강의다. 오정과 진짜 찰떡궁합이었는데 네. 이제 수아 선생님이 교육자로서 마인드가 너무 좋다라는 글들이 많았어요. 저는 살짝 걱정이 됐던 부분이 이제 또 아이들 가르치시는 또 유명 강사시다 보니까 혹시 저희 채널 나오고 나서 주변에 뭐 반응이나 이런 것들 중에 조금 기억에 남는 걱정되는 것들은 없었는지.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사실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네, 제 유튜브 구독도 안 하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다행이다. 그 나왔는지 말았는지 뭐 찾아보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사실 크게 뭐 그런 거는 아니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지인들 중에. 제가 친구가 네.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친구 다행입니다. 없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친구가 오윤혜 씨. 친구가 없는 사람들 네. 공통점이 있거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수아쌤 나오시고 나서 관련해서 영상을 자꾸 보다 보니까 쇼츠도 많이 뜨고 하시는데 볼 때마다 너무 예쁘셔서 아름다우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쁘게 말하시고 이러니까 보면서 제가 다 빠져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의는 뒷전 얼굴만 본다는 전설의 수아쌤. 이것도 저희 학원 애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네.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아 그래요? 애들이 막 그렇게 막 이러지는 않고 그냥 수업 맞아. 저도 예전에 강의에서 애들 가르칠 때 오, 우리 공개 방송할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스텝으로 왔잖아요.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던데? 전혀 그 여자라고 느껴질 수 없. 맞아요. 그때 아주 지금보다 훨씬 젊고 푸릇푸릇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거칠게 가르치거든요. 안 그래도 그 친구랑 제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가지고 아유 우리 오윤아 씨 뭐 어땠어요 이러니까 너무 무서운 교수님이셨다고. 전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네. 친구가 친구를 소개했는데 그 남자애가 저희 학원 이렇게 파일? 네. 제 사진이 있는 파일을 들고 와서 엄마 저 여기 이제 국어학원을 친구가 네. 좋다 그래서 다니고 싶은데 여기 좀 다니게 해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 파일에 있는 제 사진을 딱 보시고 이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너 이런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아니야? 왜? 예뻐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집중을 있잖아요. 못할까 봐. 그러니까 이렇게 왜 걸그룹 센터는 노래를 약간 못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 선생님은 약간 얼굴이 예뻐서 수업을 못 하실 것 같아. 뭐 그런 뜻이 자기 아니었을까? 예쁨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분들 친구들이 없거든요.
왜 친구 없는지 알겠다 이제. 딱 알겠네. 네. 내 세상이야. 근데 그런 엄마들의 마음은 뭔지는 알겠다. 네, 그런 그래서- 마음도 뭔지 선입견이긴 하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 비율이 더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머님들이 약간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바뀌었어. 이상해. 예전에는 우리 때도 노래를 잘하는데 못생겼었거든. 나 같은 경우가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지금은 예쁜 애들이 노래도 잘해. 다 잘해. 예쁜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 만점 맞은 친구들도 아주 외모가 좋잖아. 귀엽고. 반칙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요. 불공평한 너무 세상이야. 맞아. 혹시 수아쌤네 학원도 막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일타 강사 학원들, 대치동의 일타 강사 학원들을 막 줄 서가지고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번호표 뽑으려고 하던데 그래요? 저희 학원 말고 저희 학원은 좀 대치동의 어떤 그러니까 저 자체가 약간 특이한 그쵸, 선생님이긴 그쵸.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치동의 그 학원의 포맷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큰 학원 있잖아요. 거긴 막 수천 명이 들어가요. 거기 안에 자체. 네, 안에 자체. 그냥 대기업이네. 시스템으로 네, 돌아가는. 맞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아예 막 대기를 막 핸드폰이나 막 이런 걸로 엄청 해서 뭐 500번, 700번대를 받고 그게 쫙 빠지면 이제 본인이 등록하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쪽이 다 독식을 사실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얘기하는 막 줄 서서 그렇게 하는 거는 되게 대형의 일부구나. 네, 네.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나머지는 거의 다 소수로 운영돼요. 그래야 질문도 하고. 맞아요, 선생님한테 맞아요. 좀 네, 쫓아가서 네, 얘기도 하지. 막 몇백 명 있으면은 야, 질문할 때 얼굴 빨개져.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게 애들마다 또 대형 학원 시스템이 맞는 애들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소규모 학원 시스템이 맞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수아쌤도 그러면 대치동의 골목상권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그렇죠. 있는데 소상공인. 우리 이제 오정TV에 광고를 넣는 이 광고주 분들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보다 더 뛰어난 품질을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치. 이 골목상권 살려드려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새해에는 살아나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든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려면 우리 엄마 아빠들도 힘들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산산만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수능 전후로 해가지고 산삼시대가 진짜 많이 팔렸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이제 1+1이라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또 양가 부모님한테 선물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산삼시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산삼이 몸에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어도 가격대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기업의 산삼 제품 같은 경우는 유명한 모델 쓰고 오. 막 TV나 이런 데 광고하면서 그치. 중간 마진이 굉장히 갑자기 많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산삼시대는 오윤내 정미녀를 통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시작하고 좋은 제품을 가성비 있게 드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산삼은 산삼 순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산삼시대 여러분 꾸준하게 드시면요 면역력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그런 효과들도 다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산삼하면은 산삼시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매일매일 먹는 아침의 사과 한 알이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아침에 사과 드세요? 네. 그러시구나. 저희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사과 진짜 맛있어요. 어머, 이거 한번 감사합니다. 드셔보시라고요. 사과즙. 네, 이거는 사과즙이고 네. 이 청송사과 엔젤스 애플은 그냥 솔직히 우리가 사과를 너무 잘하는 맛이기 때문에 사과가 뭐 얼마나 맛있어라고 하지만 또 맛있는 사과의 맛을 알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아주 단단하면서 과육이 듬뿍 들어있는 사과. 근데 이게 네, 색깔과 다르게 진짜 마트에서 파는 사과 중에 맛없는 거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봉지 오면은 한두 개 맛있고 나머지는 밍밍해. 빨간데도. 그 뭔가 푸석푸석하거나 아니면 새콤한 맛이 떨어지거나 뭐 이랬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청송 사과는 믿고 여러분들이 드셔도 좋을 만한 그런 사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사과로 만든 사과즙도 뭐 아이들 중간중간에 뭐 탄산음료 먹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쌤? 맛있죠? 너무 새콤달콤하면서 맛있고요. 네, 제가 이런 거 살 때 꼭 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과채 주스.
아. 이 과채 주스는 다른 다른 게 많이 들어가면 첨가되면. 네, 이거 표시 못 한다고 못하죠, 하더라고요. 못하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꼭 과채 주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이게 또 과채 주스여서 너무 이건 좋네요. 100% 엔젤스 애플 사과 가지고만 네, 만든. 100%. 너무 맛있어요. 심지어 헬스업 인증 또 아이들 이거 식약처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100% 청송사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자, 윤혜 씨 멘트 하느라고 못 드신 것 같아서 요거 좀 드시면 저는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수아선생님 오시기 전에 하나 먹었어요. 이건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막 기력 떨어지고 힘들고 이럴 때 저도 이제 항상 사과즙 먹으면서 딱 먹었을 때 그 입안에 퍼지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비타민 챙기시고 활력 챙기실 수 있을 때 사과즙 굉장히 좋으니까요, 여러분. 사과는 이제 엔젤스 애플로 믿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엔젤스 애플이었습니다. 네, 담배도 안 피는데 목이 항상 갈라지는 저를 위한 광고 상품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태백 산도라지. 100% 국산 건 도라지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네. 보니까 다 산도라지 진액 4년근 이상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라지 하면 우리가 너무 쓰고 그리고 좀 먹기에 불편하고 쌉쌀하고 이런 게 강한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그 꿀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막 몸 안 좋으면은 조청 그 진한 그럼. 꾸덕꾸덕한 거 거기에다가 이제 따뜻한 물 타가지고 주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생각나게 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딱 향만 맡아봤을 때는 꿀 같아요. 꿀. 아. 달큰한 향이 좀 나고. 한번 드셔보시죠. 이렇게 조청처럼 이런 완전 진액이에요, 끈적한데 진액. 너무 쌉쌀하거나 너무 쓰면은 우리가 아이들 주기에도 그렇고 그쵸? 먹기에도 불편한데 네. 드셔보시면 어때? 엿 같아, 엿. 달콤해? 첫맛은 엄청 달큰하고 그 식감이 네. 조청 먹는 것처럼 입에 짝짝 달라붙으면서 네. 끈적끈적하면서 아주 진한 원액 그 느낌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국산 도라지가 80% 들어가 있는데 배 농축액이 들어가 있네. 그리고 생강 농축액 다 국산입니다. 은행 농축액까지 다 국산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감기 달고 살고 너무 네. 추운 날씨에 아침에 이 산도라지 한 스푼씩 따뜻한 물이랑 같이 드시면 이게 네.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서 아, 그래요? 효과가 그럼 좋다고 합니다. 물 마실게요, 저 지금. 그치. 따뜻한 물이랑 같이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서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1522-4976으로 전화하셔서 한 세트에 3개월분이에요. 그런데 네. 오정TV 보고 전화했어요 하시면 1+1 6개월분을 드리는 행사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요거 세 통이면은 저는 한 통 저 먹고 한 통은 우리 엄마 드리고 한 통은 시어머니 드리면은 딱 하나씩 나눠가지고 먹으면 좋겠어. 좋습니다. 1+1은 6개월분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1522-4976 전화로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하시고 구매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백산 도라지였습니다. 가끔 저희 채널을 그냥 쇼츠 통해서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니네 무슨 홈쇼핑 방송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죠. 왜냐면 저희도 근데 막 광고비를 엄청 비싸게 요즘 그 워낙 대형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제작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맞아. 광고 금액이 엄청 비싸요. 근데 저희는 또 이제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네, 하고 광고를 있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광고하실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광고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아쌤과 지난 시간에 그 아주 좀 입에 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 단지 보지에 대한 어원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관련 댓글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좀 들어왔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보지라고 검색을 하면은 음부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왕 선생님 말씀이 왜 비속어로 되었는지 이게 또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신데 혹시 비속어야. 네. 비속어를 규정하는 기준들도 있을 거고. 우선 먼저 비속어를 규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딱히 또 제가 맨날 나와서 맨날 답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네. 비속어를 규정하는 기준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금 낮고 천하게 속되게 느껴지는 말을 그냥 비속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이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비속어고 이렇게 되면 아니고 이렇게 말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네. 시대나 뭐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도 있죠. 예전에는 비속어지만 맞아요. 바뀌는 그럴 경우들도 수 있죠. 있겠고요. 맞습니다. 훌륭해요. 어떻게 국어 강사 해도 될까요? 아니, 그건 안 돼.
안 됐고. 그리고 이황 선생님 말씀이 비속어로 되었다기보다는 네. 다른 사람이 왜 이거를 자지라고 하고 보지라고 해요? 라고 이황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고 질문을 드린 내용이 그것이 왜 자지냐면 왜 보지냐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게 답변해 주신 이제 거구나. 이렇게 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는 비속어가 아닌데 비속어가 됐다기보다는 원래 사람들이 인식할 때 사실 우리가 자지나 보지를 다르게 잃을 수 있는 말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우리 막 소중히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것도 이제 요새 만든 이 말이잖아. 소중하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라고 했지? 짬지라고 아, 했던 맞아, 것 맞아. 같아. 그거를 약간 고추 이렇게. 귀엽게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가들한테 맞아요. 많이 부르는 맞아. 말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지가 짬지가 되는 그 귀엽게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조금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할 만한 게 사실 없죠. 저 애매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자체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약간 조금 그런 꺼리게 되는 그런 표현이니까 그냥 그 자체가 비속어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쭉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황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비속어가 됐다기보다는 원래 비속어였던 거를 이황 선생님이 그냥 그걸 풀이를 좀 해주신 하셨다. 네,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댓글들의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 뭐 네. 약간 좌쪽에 있어서 그게 좌지가 자지가 됐다는 말들도 있고 다들 전문가들처럼 엄청 댓글로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요즘이 아니야. 이런 지 좀 오래돼서 막 줄여서 얘기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줄임말과 나 진짜 알아듣질 못하겠어. 맞아요. 우리 막 퀴즈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대화,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은어의 장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좀 젊은 10대 친구들이 그렇게 쓰면 또는 원래 이게 다 한꺼번에 그 말을 탁 쓰기 시작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냥 줄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퍼져나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잖아요. 윤혜 씨하고 저하고만 둘이 뭔가를 줄여서 말해요. 민효 씨는 몰라요. 그럼 우리끼리만 소외감 얘기하면 느껴. 그렇죠.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써요? 재밌지? 결속력, 더 친밀감 이런 게 있겠죠. 그게 은어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왜 10대 친구들은 친구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결속력, 우리끼리 이거 안다? 이러한 어떤 친밀감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기 조금씩 퍼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대신 이제 그거의 문제점이 뭐가 되냐면 다른 윗세대랑 차단돼. 소통을 할 때 방금 느끼신 소외감을 그 윗세대가 느끼거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할 때의 소통이 조금 방해받는 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안다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쓰는 언어를 안다고 해도 내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되게 이상하게 표현을 하지. 그리고 막 갑자기 우리 아빠가 맥날 가자 막 이러면 약간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맥도날드야? 그러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나는 뭐 그들만의 결속력은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세대와는 약간 차단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점점 크면서 사실 그런 게 줄어드는 것 맞아, 같기도 우리 하고. 어릴 때 다 썼잖아. 네, 맞아요. 선생님도 혹시 현장에서 워낙 아이들 많이 만나니까 약간 이게 이런 말이었어 하고 놀랐던 신조어나 뭐 은어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좀 놀랐던 게 있긴 한데 이 신조어는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나가면 안 되는. 약간 조금 좀 셌어요. 제가 듣기에. 네, 그래서 다른 신조어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전화했거든요. 제자한테 야, 내가 오늘 우정TV에 출연을 하는데 그 요새 애들은 아는데 내가 이해를 못할 만한 그런 단어가 뭐가 있을까? 선생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가장 큰 착각이야. 선생님은 뭐 못 알아듣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생각 좀 해볼래? 막 이랬더니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면 뭐 벌써 모르는데. 완네스. 완네스 이러는 거예요. 맞춰보자. 완네스? 완네스. 완네스? 완전 완네스. 내 스타일이야. 맞아요. 오! 완네스. 그래서 완네스라고 하는데 완네스? 이러는데 막 웃는 거예요. 또 모른다고. 벌써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선생님 모르시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네스. 다 알아듣는데 맥락을 줘야지 스님이 알아듣지? 맥락을 그게 줘볼래? 모르는 거예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쌤 완네스예요. 이렇게 완전 내 스타일. 거봐 다 알아듣잖아. 어떡하지? 모르는 게 없어서 막 이런 건 재밌네. 이런 거 완네스. 재밌는데 제가 좀 되게 약간 불편했던? 불편했던 그 신조어가 뭐였냐면 임원십? 임원십. 다시 임원십. 이거 임원십. 사람 이름 아니야? 이거 뭔 씹선비야. 비슷해요. 이거 뭔 씹덕 같은 소리야. 이런 뜻이래요. 그거를 이제 제자랑 카톡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 제가 비문학 심화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지 말지를 내가 좀 물어보겠다. 왜냐하면 알면 안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쌍둥이 이론이 있어요. 그거 맞냐고요. 쌍둥이였어? 쌍둥이 이론이 아니요. 쌍둥이 이론에 대해서 쌍둥이 이론에 대해서 있어요? 네네네 이론에 대해서 좀 나한테 설명해봐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임원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재빨리 네이버를 켜서 임원십을 검색했죠. 그랬더니 그 제자가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검색하고 있었다. 선생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니 근데 선생님한테 하면은 안 되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치? 아인슈타인의 쌍둥이 이론은 진짜 임원십이긴 하잖아. 딱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거였긴 했는데 그 친구 국어 수업 안 받아도 되겠는데요? 네,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부터도 막 너무 은어 많이 쓰고 욕 많이 하고 이러면은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멋있고 강해 보여서 막 따라하긴 하지만 클수록 그게 얼마나 맞아. 저속한지 알게 되잖아. 그리고 진짜 바꿔야 되는 게 내가 아무리 거칠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고. 맞아요. 그냥 피하고 맞아요. 싶은 거거든. 맞아요. 상대하고 싶은 가치를 못 느끼는 거거든. 보통은 이제 어린 시절에 그게 아니라는 걸 다 깨닫고 이제 성인이 와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고쳐 나가고 자연스레 이제 사회화가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가다 또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얘기하다 갑자기 이 댓글 질문하면은 조금 해봐요. 그렇기도 한데 예를 들면은 어원 자체는 19금 그러니까 좀 꺼려지는 말이나 뭐 비속어였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게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는 말이 혹시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뭐 생각 제가 모를 그러면 수도 예전에는 섹스나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요? 예를 들면 합방. 합방하자. 합방한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건 문어체, 구어체적으로 모두 이제 생각나는 걸 말씀드리면 오늘 합방하실 날이옵니다. 뭐 합방을 하시지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가 맞다. 에? 배. 실제로 배가 맞으니까. 배가 언니는 맞다. 배가 안 맞겠다. 배가 안 맞지. 배가 언니는 맞다. 허벅지가 맞지. 눈이 맞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정신적인 소통을 얘기한다면 배가 맞아야지. 네, 흥부전에서 나오거든요. 아. 그 뺑덕어미가 그거 너무 나빠요. 뺑덕어미가. 뺑덕어미가 300석 시주 받은 거를 본인이 다 먹어요? 막 해서 다 먹고 비싼 거 다 먹고서 이제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서 얘를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뺑덕어미가 신봉사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에서 이 심청이 이게 되게 아무튼 내용이 사실 생각해보면 심청전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아이들 이상하냐면 보거나, 예. 심청이가 분명히 수궁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다 커서 자기가 수궁에 갔잖아요. 갔다가 다시 나왔는데 황후가 된 이후에 자기 아빠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왜? 자기 신청이가 눈이 멀었나?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신봉사 건 그런 게 딸이잖아. 맞아요. 그런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분명히 열 몇 살까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다 해서 다 컸어요. 근데 수궁에 뭐 한 1년 갔다가 왔어요. 아빠를 못 근데 알아봐요? 갑자기 아빠 이름이 뭐였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금님이 뭘 하냐면 모든 전국에 있는 봉사들을 맞아. 궁으로 다 부르잖아. 부르는 이유가 이것 맞아, 때문이에요. 맞아. 딸이 기억을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신봉사를. 가물가물한데 보면 알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한 명씩 다 보는 거예요. 맞네. 네, 근데 그게 뺑덕엄마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한 번도 안 배워보셨죠? 왜? 근데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옛날 사람들이 좀 가치관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 생각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꿈 같은데 꿈을 꿀 때 강이 나왔어요. 배가 있어. 뭐 어떤 사람이 막 배를 타라 그래. 탈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저승길 가는 건가? 강을 건너면 뭔가의 경계를 뜻해서 난 탈 것 같은데. 강 건너지 말라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강을 건너면 안 돼요. 그래?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어야 꿈에서도 안 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 생가치로 행방불명 보면 막 멋진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배고프니까 앉아서 막 엄청 먹잖아요.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가 돼지가 막, 되죠. 그냥 그게 단순히 돼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고 가치관을 좀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소속이 돼요. 그 지역 사람이 된다. 그 세계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이 심청이가 왜 기억을 못하는, 읽으면서 되게 이상해야지 정상이거든, 사실. 뭐야, 십몇 년을 아빠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1년 있다 왔는데 왜 기억을 못해? 왜 기억을 못하냐면 우리가 용궁에 이 심청이가 가서 용궁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좀 사라져요. 용궁 사람이 돼서. 네네네. 그쪽 세계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나오면 아빠 기억이 희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찾고 싶어요. 너무 기억이 희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안타까워서 그럼 전국에 있는 모든 봉사를 내가 다 불러줄 테니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뺑덕 엄마랑 배꼽 맞추는 거 그래, 언제 그거는 나와요? 이제 나오고. 그래서 뺑덕 근데 어미가 흥미진진하네. 빠져든다. 네, 뺑덕 어미가 네. 이제 신봉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황성에 가야 돼요. 네. 황성에 가야 되는데 궁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혼나요. 안 갈 수가 없어. 그치, 무조건 갔다 가야 오라고 돼. 했으니까. 네. 그래서 가야 되는데 뺑덕어미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걸 다 먹고 치웠는데 지금 여기서 버리면 너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신봉사를 버리면. 네네. 그래서 어떡하냐면 올라가는 길에 버려야 되겠다. 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눈이 멀었으니 내가 좀 길잡이를 해줄게요. 그럼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역시 내 아내 이러면서 같이 갔는데 가는 길이 이제 이렇게 비슷해지면 여러 각지에 있는 봉사들을 만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주막에 이제 자는데 옛날에는 주막, 지금은 이제 뭐 101호, 102호 이렇게 돼 있다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주막 있으면 그냥 다 거기서 한 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같이 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신봉사도 들어가 자고, 뺑덕 엄마도 자고, 다른 봉사도 와서 황봉사도 자고. 와서 잤어. 근데 황봉사가 약간 명품이야. 약간 부티가 나. 그러니까 또 이제 접근하는구나. 뺑덕 어미가 딱 얘는 약간 돈이 있는 남자구나 이래가지고 그날 밤 같이 셋이 잘 때 이렇게 둘이 배를 맞추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봉사가 일어나 보니 황봉사와 뺑덕 어미는 이미 배를 맞춘 후에 도망간 상태였던 거예요. 왜 이게 교과서에는 나올 수가 없겠네. 배를 맞췄다는 표현은 나와요. 배가 나와요? 맞았다. 네, 배가 맞아 도망갔다 이런 내용은 나오죠. 신기하다. 그때 신봉사가 건강 코딩을 먹었더라면 황봉사랑 배를 맞출 일이 없었을 텐데 뺑덕어미가 그렇지 않아? 그치. 건강 코딩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쉽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여러분들 낮에는 활력이 필요하고 밤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내 안에 또 내가 지켜야죠. 내가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코딩만 한 게 없습니다. 네, 낮에는 그 데이샷 그리고 밤에는 나이트샷 요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케어하실 수가 있는데요. 데이샷에는 아침에 좀 내가 눈 뜨기 힘들다, 눈은 떠도 일어나기 어렵다, 몸에 좀 활력이 안 생긴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흑마늘, 아르기닌, 타우린, 비타민, 셀레늄, 엽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밤에 힘을 쓸 수 있는 나이트샷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힘과 지속력을 위해서 블랙마카, 밀크시슬, 옥타코사놀, 아연 등 정력에 좋은 성분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달 정도 드셔보시고 효과가 없다 하시면 100% 환불을 진행해 드릴 만큼 제품에 자신이 있습니다. 서울대 약대 박사 출신이 신약 개발자가 이제 연구 개발을 했고 햇섭 GMP 모두 인증받은 시설에서 이게 금속 이물질부터 해가지고 대장균 검사까지 철저하게 안전 검사를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스트롱 잡수로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영양제 괜찮은 거 딱 하나, 낮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 하나 찾고 계신다면 스트롱 잡수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그때 뺑덕어멈이 관리하던 게 있었대. 아, 그래? 여궁으로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뺑덕어멈이 얼굴이 미인일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봉사하다 보니까 또. 아, 그치. 그렇죠. 안 근데 보이지. 얼굴은 미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을 잘 꼬셨나 했더니 여궁으로 아, 그래요? 관리를 또 잘 해줘가지고 얼굴이 내가 좀 못났어도 Y존이 뭔가 이제 좀 20대 처녀 같은 그런 Y존 환경을 갖고 있다면 헤어나오지 못하겠죠, 그쵸. 매력에. 네. 여궁입니다. 정말 오전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제품인데 Y존을 그냥 우리가 어떻게 그냥 씻는 것만 했잖아요. 열심히 씻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여궁의 효과는 피부 탄력, 보습까지 이제 또 약산성의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노화를 좀 방지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좋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20대의 Y존 환경을 되찾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여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체험분도 지금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고 체험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정TV 보고 상담 전화한다 하면은 더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국어쌤한테 진짜 이런 고전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 빨려든다. 재밌어.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거 있나요? 합궁이랑 배 맞추기. 합궁, 배가 맞다. 그다음에 몸을 섞다. 몸을 섞다. 살을 섞다. 살을 섞다. 한 몸이 되다. 한 몸이 사랑을 나누다. 맞네. 네. 그다음에 자러 간다. 콩을 까다. 콩 까다. 아, 그 얘기. 콩 까다도 있죠. 이거 뭐야? 이거 비속어. 근데 왜 콩을 깐다는 왜 콩 깐다가 나왔죠? 아, 그거네. 그거 수술하기 전에. 그거 뭐죠? 포경 수술이요? 포경 수술 안 한 분들은 사랑을 나눌 때 까지잖아. 아닌가? 아, 신박하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대잖아. 그게 왜 우리 저번에도 어원 얘기하는데 그 자진부지 막 되게 많이 달아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 콩가다도 어디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된 건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이 이게 돼. 콩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콩을 이렇게 까서 안에 콩알을 요렇게 콩알이 이렇게 나왔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까꿍 이제 이거를 사랑을 나눌 때. 그 콩 비슷한 게 그렇잖아. 나오죠. 그러니까 콩을 까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콩 껍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새로 콩을 까잖아요. 완두콩 그러면 같은 거 말하는 완두콩 거죠? 우리가 그 선술집 같은 데서 마주주는 거 까면 이게 살짝 요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게 콩이 있죠. 그쵸. 그럼 이게 여자의 그 부분과 또 닮았다라고 해서 이게 콩을 까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에게 뭐라고 딱 이게 정답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원에서 요렇게 하면 남자의 그 성기도 되고, 표현이 되고 여자의 여성의. 성기를 보는 것도 되고. 아, 신기하네. 그렇네. 어유 이럴 때는 또 천재 같아요. 오늘 콩 좀 까먹어야겠네. 느낌이 옛날 표현이 근데 확실히 뭐 몸을 섞다, 사랑을 나누다 이게 조금 더 약간 낭만이 있는 것 같아. 맞아. 아름답게 느껴지는? 자, 그러면 오늘 또 수아쌤과 관련해서 우리 또 방금 오윤혜 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기는 했지만 퀴즈를 또 준비를 좀 해서 우리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우리 지난번에 하겠습니다. 잘 맞췄잖아. 맞아. 맞춤법. 우선 받아쓰기부터 해볼까요? 네. 저희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가린다. 저 때도 볼 생각도 없는데 이래놓고 가려. 내가 더 틀렸던 거 알지? 미녀는 어쩌녁? 어쩌냐? 어쩌녁? 어제 저녁? 네, 어쩌녁? 어쩌녁? 아씨. 이거 띄어쓰기예요, 뭐예요? 어쩌- 다 맞히셔야 돼요. 어쩌냐? 네. 어쩌냐? 실패를 잊은 듯. 여러분 잊은 같이 하세요. 잊은 듯. 금세 금세. 금세 이거 오뚜기처럼 일어났다. 잠깐 오뚜기야 뚜기야. 오뚜기처럼. 오뚜기 라면 있잖아. 오뚜기. 오뚜기. 아 오뚜기 헷갈리네. 그러니까 오뚜기 이거 라면 때문에 헷갈려. 아 이제 일단 가보자. 네. 짜잔. 짜잔. 너랑 나랑 틀린 거 금세랑 오뚜기. 어쩌냐고는 똑같네. 띄어쓰기 이거 잊은 다음에 띄워줘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다 너무 잘 쓰셨고요. 네. 두 분 다른 거를 한번 보면 네. 금세하고 금세부터 볼까요? 네, 금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표준어예요. 왜 거짓말? 진짜 아니 아이죠 금세는. 진짜 표준어예요.
아니야, 근데 나는 어휘를 많이 봤어. 맞춤법도 맞아요, 둘 다. 아, 진짜요? 맞춤법도 맞는데 이 용례에서는 한 분이 틀리셨어요. 둘 다 쓰는 말이에요. 나는 애들 동화책 읽어주면서 금세 어휘를 발견해. 아, 진짜로? 이 둘 다 쓰는데 뜻이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뭔데? 금세가 근데 금 사이의 줄임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금시에. 아, 금시에.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누가 맞은 거예요? 요쪽이 맞으셨어요. 내가 맞은 거죠? 윤혜 씨가 맞으셨어요. 동화책 그래. 잘 읽어줬네. 아, 볼 때마다 금세가 어휘로 돼 있어. 왜 그러냐면 금시에라는 게 이제 금이고 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세, 금방이라는 뜻으로 금시에 하면 어이죠. 금시에. 그래서 이게 이가 탈락하면서 애가 붙으면 금세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편하세요. 동화책 요즘 안 읽어주더구나. 지금 아이가 이제 책을 혼자 읽기 시작했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리고 요 금세는 요새 가격. 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의 지금의 가격을 가격이라는 말할 뜻이 때 있어요. 금세. 네, 그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요게 어휘가 맞는 맞는 거죠. 거네. 네. 우리가 거의 쓰는 거는 금세야. 어휘가 맞아.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거의 이것만 쓰시면 맞아. 된다고 보시면 그치. 돼요. 현재 네. 가격을 금세라고 표현을 잘 안 네, 하니까. 맞아요. 어유, 우윤아 씨. 대단하네. 대단한데요. 어쩌녀. 어쩌녀 다 맞으셨어요. 맞고. 네. 오뚜기 뭡니까, 이거? 오뚜기는 오뚜기 진라면 오뚜기. 그래, 나 이것 때문에 헷갈려. 오뚜기. 그죠? 걔네가 그게 잘못된 거니까 자기네들은 그걸 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오뚜기가 아니라 거기 보면 오뚜기 모양으로 실제 막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원래 맞춤법은 요게 맞아요. 오뚜기. 예, 오뚜 오뚜기. 플러스 이가 맞아요. 그래서 요건 소리 나는 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브랜드 이름 자체가 네. 맞춤법에는 안 맞는. 그렇구나. 내가 그 라면 때문에 헷갈렸어. 이걸 많이 보잖아. 오뚜기 때문이네. 그거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걸 썼겠지. 요게 이제 맞춤법의 틀린 표현, 오뚜기가 맞는 그럼 표현. 아까 오뚝과 이가 합해졌다고 했는데 오뚝이라는 거 자체가 뭔가 일어서는 모양새를 맞아요. 말하는 말인가요? 맞아요. 오뚝. 맞아요.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사이좋게 맞고 틀렸네요. 네. 그리고 윤혜는 윤혜는 단언컨대 단언컨대 빈털터리가 될 일은 없어. 빈털 될 리가 없어. 될 일은 없어. 이게 하도 요즘은 글씨 자체를 안 쓰니까 예전에는 많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알았던 것 어머니 같은데. 그냥 얼른 쓰시고요.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말 되게 많으시네. 네. 다 지금 똑같아? 둘이 다른 게 빈털터리를 털이로 쓰셨고 저는 털이로 했고.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빈털터리 여기 네 민영 털이. 씨가 네, 빈털터리. 맞았어. 네,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언컨대가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단언컨대가 이게 아이로 되는데 왜? 어디 가요? 대자가? 이게 단언하건대의 줄임말이에요. 단언컨대가 된 게 히읗하고 기억이 줄면서 키읔이 되는 키읔으로, 거거든요. 그래서 단언컨대가 이 대가 어이가 아니라 아이가 되는 거는 건대라는 연결어미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건대라는 거를 가져와서 그냥 대라고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법이 연결어미 종류를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건대처럼 네. 이거 나 애웠어. 건대 있고요. 할 때 건대는 아이잖아. 그냥 그렇게 애워. 단언컨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뭐 하나 정도만 더 해볼까요? 나는 내노라 하는 사람이야. 안 알려줄 거야. 내노라 나 이거 하는 확실하게 사람이야. 맞출 수 있습니다. 난 그냥 써버렸어. 내노라 하는 사람. 언니 실제로 내노라 하잖아. 뭘 내노라고. 내노라 하는 사람.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내로라. 그러니까 발음대로 하자면 나는 내로라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게 나로다. 그 방면에서 나로다 그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네로라가 된 거여서 나 처음 봤어. 네노라라고 많이 하세요. 내로라. 왜냐면 들을 때는 니은으로 들리니까. 근데 사실은 원래 발음도 네로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발음 자체가. 네로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노라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네노라 하는 집이지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로라가 맞아요. 발음부터 여러분 네로라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 내놓으라고 하세요. 나. 뭘 얼마나
하나 더 가져가려고 내놓란 말이지.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정말 네. 한글은 끝이 없습니다. 네. 쌤도 막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럼요. 전문가들도. 그럼요. 당연하지. 매번 좀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말의 매력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다른 언어보다 한국어가 특히 좀 표현이 훨씬 매력적이다. 많지 않나? 어. 표현이 되게 맞아요, 다양한 것 맞아요. 같아. 색채어도 많고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저는 또 좋아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요. 한국어에서 높임법 발달이 저는 좋아요. 아, 높임말. 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언어에 비해서 높임법의 체계가 굉장히 다양한 그쵸. 언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 우리 아들부터 엄마 먹어.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부모님이 약간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부모님한테는 존댓말을 쓰는 게 익숙했다면 요즘은 하도 아이들이 이제 좀 편하게 친구처럼 부모님을 대하다 보니까 가끔 저도 제 아들 나이 또래인데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하는 아이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맞아, 잘 맞아. 없으니까. 어. 뭐 사실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는 게 좋다, 반말을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보다 반말을 쓰면 굉장히 친근감이 사실 더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고 한데 저는 그 높임법 체계 자체가 좀 갖는 그 의미가 뭐가 좋으냐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게 우리말의 아름다운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한글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면 사실 예전 거보다 더 좋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이 한글이 정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표기법 중에 가장 최신 버전이기도 하면서 가장 좀 효율적인 문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글 자체에 대한 굉장히 좀 자부심이 좀 있는 거죠. 너무 예뻐. 네, 저는 이제 손글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편지에 엄청 집착하거든요. 제가 손편지, 손글씨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예쁘고 그걸 또 예쁘게 쓴 글씨 잘 쓰는 사람 제가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 이미지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맞아. 보면은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네. 부부끼리도 그러면 높임말을 쓰는 게 좀 부부 사이를 완전 막 악화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선 또 칼을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 부부관계가 좀 잘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존댓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사실 크게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인 중에 이제 너무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존댓말을 우리 싸울 때는 쓰자.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너무 끝까지 가지. 네, 근데 존댓말을 쓰면서 욕을 하면 그렇게 더 기분이 나빠요. 아,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자는 이유가 어쨌든 욕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존중하자는 존댓말을 쓰는 건데. 약간 안 좋은 말을 비꼬듯이 할 수 있죠. 그렇게 잘나셨어요? 뭐 이런 선생님 많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시네. 그렇네. 당신 참 오늘 개새끼 같은 느낌인데 막 이런. 이게 내용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이가 틀어지는 맞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컨텐츠 그리고 서로의 어떤 관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이걸 보완하거나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존댓말이거나 반말이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저희가 이제 오전 공개 방송을 또 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막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바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수아 선생님께서 어떤 학부모라든지 또 입시를 나이가 어리지만 또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지난 시간에는 되게 교육적 철학을 아주 길게 풀어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한 뭐 더 말씀해주고 싶으면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팁을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 원래 이렇게 안 기다려주거든요. 정말요? 게스트 맞잖아. 원래 이렇게 질문했을 때 1초 안에 게스트가 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왜 없어요?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박해 많이 열려있네, 수아쌤한테. 전 내일까지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네 내일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나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해요. 네. 그게 다 똑같은 거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약간 조금 그래서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근데 저도 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뭐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 무슨 한마디 하자면 결과보다는 항상 열심히 하는 그 과정과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부가 입시 결과가 2등급이 나왔든 3등급이 나왔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친구한테는 지금 당장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 너 왜 1등급이 못 나왔어? 뭐 이게 아니라 그 친구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했다면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네,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난 안 돼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이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네,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열심히 하는 그 분야의 각각의 그냥 가치를 다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맞아. 되면 네, 그게 이제 출산율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려면 어른들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의 우리가 가치관부터 행복해야 되죠. 많이 더 맞아요, 바뀌어야지 맞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지옥인데 그 지옥에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사는 이 사회가 삶이 좀 행복해져야 이 행복한 걸 같이 누리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같이 각자 열심히 하는 모든 일들을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수아쌤은 행복하세요? 이런 말 들어죠. 행복은 가까이 있어. 네. 멀리 있지 않아.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안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지금 행복해야 돼. 너 행복 되게 가까이 있다? 너가 모르는 거야. 네가 행복한 거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연하지. 네. 나는 누가 봐도 너무나 어찌 보면 불행한 힘든 상황인데 예를 들면 제가 덱스랑 사귀었어요. 덱스가 덱스 덱스죠. 얘기만 나와도 덱스 누구야? 웃음이 덱스 몰라요? 요즘 제일 핫한 그럼 남자입니다. 나도 솔로 지옥에 나왔던 플러팅 엄청 잘하는 매력적인 그래요. 덱스님 보고 있다면 오정TV에도 한번 나와주시길. 그때 저도 올게요. 덱스. 그 덱스 분이랑 제가 사귀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차였다고 하자고요. 네. 제가. 네. 그럼 제가 행복하겠어요? 안 나는 행복할 행복하죠. 것 같아. 한 번이라도 만났잖아. 언니는 확실히 행복이 가까이에 있어. 그와 만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그래. 때문에. 덱스한테 차였어.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덱스 같은 남자를 또 어디서 맞아요. 만나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와서 야,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다른 남자를 안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난 덱스를 만나고 싶은데. 나는 덱스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내 생각에 내가 덱스보다 더 좋은 남자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 지금 이 이 시점에는 시점에서. 그럼 그 사람한테 아무리 행복해라 행복은 네가 가까이 있어라고 말해도 그게 잘 안 들릴 수 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행복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렇네. 그렇네. 나 이것도 안- 약간 강요처럼 느껴지는구나. 행복 안 할 수도 있지, 당연히. 행복을 안 하면 너가 어쩔 건데. 무슨 그치, 얘기냐면 그치. 내가 덱스랑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질 않아. 지금 한 대 때릴 게 센데 거의. 행복하지 않아 전혀. 덱스 데려와! 빨리 데려왔어. 남은 인생 막 덱스만한 남자가 없었어. 그래서 평생 울어.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덱스 이러면서 울어. 그럼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내 네가 인생인데. 덱스가 오냐고 나한테. 안 온단 매력적이야, 말이에요. 매력적이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면 언제나 행복은 가까이 있어라는 말이 반이 맞고 반이 틀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절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절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 안 행복하면 어쩔 건데. 그래도 괜찮은 그러니까 거야. 안 본인만 행복해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내 조건이 지금 행복할 만한 조건이 주관적인가 객관적인가가 아니라 행복 안 하면 내 손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느끼려고 그냥 노력하면서 살아요. 말을 어쩜 저렇게 잘하냐? 그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수아쌤 나와주셔서 마지막은 되게 철학적인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하게 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오늘도 네.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진짜 이 컨텐츠는 한 번 더 봤을 때, 그러니까 수아쌤의 얘기를 한 번 더 곱씹어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맞아요. 네, 2번씩 보시라. 네. 이미 그리고 비주얼이 2번 보고 싶게 생기셨어.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저희 수아쌤 또 모실 테니까 댓글로 뭐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 적어주시면은 다음 방송 전에 저희가 또 준비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수아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시고.